안녕하세요. 별빛 동화방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잠들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신비로운 옛이야기 두 편을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조선시대 야담집 어우야담 속에 기록된 진정한 보물의 의미와 오래된 집에 깃든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돌아보고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개똥이 된 금. 옛날 한마을에 김부자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이름처럼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김부자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할 줄을 몰랐지요. 금은 보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더 많이, 더 많이. 김부자는 집 뒷마당에 큰 항아리를 묻어두고 그 안에 금덩이를 가득 모아두었어요. 밤마다 몰래 나가서 금덩이를 만지고 세어보며 혼자 웃곤 했답니다. 하하, 내 금, 내 보물,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마을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김 부자님, 제발 쌀 한 대만 빌려주세요. 손주가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 재산은 한 돌도 남에게 줄 수 없소. 그 길로 마을의 선비가 찾아왔어요. 김 부자님, 서당 지붕이 무너져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없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김 부자는 또 거절했어요. 난 모르는 일이오. 각자 알아서 해야지.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아섰고 그는 점점 혼자가 되어 갔답니다. 어느 날 저녁 낡은 옷을 입은 스님 한 분이 김 부자의 집을 찾아왔어요. 지주,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시겠습니까? 김 부자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니오. 어서 가시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다면 물 한 그릇만 주시겠습니까? 목이 너무 마릅니다. 김 부자는 마지못해 물을 떠주었어요. 스님은 물을 마시며 김 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시주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군요. 하지만 그 재산이 시주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돈이 많으면 당연히 행복하지. 스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돌은 당신이 진정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스님은 작은 회색 돌멩이 하나를 김 부자에게 주고는 사라져버렸어요. 김 부자는 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살펴보았어요. 이게 뭐야? 그냥 평범한 돌멩이잖아. 하지만 호기심이 생긴 김 부자는 돌을 들고 뒷마당으로 갔어요. 금이 숨겨진 항아리를 꺼내기 위해서였지요. 항아리 뚜껑을 열고 금덩이를 꺼내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반짝반짝 빛나던 금덩이가 점점 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황금빛이 갈색으로, 갈색이 흑갈색으로.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김 부자가 손에 든 금덩이는 어느새 말라빠진 개똥으로 변해 있었어요. 내 금이!
내 보물! 김 부자는 황급히 항아리를 확인했어요. 항아리 안에 가득했던 금덩이들도 모두 개똥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그날 밤 김 부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 금이 전부 개똥이 되다니. 그날 밤 잠이 든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김 부자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에 무거운 짐이 가득했지요. 자세히 보니 모두 개똥 더미였어요. 이게 뭐야? 왜 내가 이걸 들고 있지? 그때 저 멀리서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웃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서당 선비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행복해했지요.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행복하다니. 꿈에서 깬 김 부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스님이 준 돌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신기한 글자가 돌에 떠올랐답니다. 진짜 보물은 나눌 때 더 커지고 혼자 가질 때 사라진다. 김 부자는 오랫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김 부자는 창고를 열었어요. 쌀과 배, 그리고 남아있던 재산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마을로 내려간 그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어요. 할머니, 이 쌀을 받으세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서당에는 기와를 사서 지붕을 고쳐주었어요. 아이들이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김 부자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며칠 후 김 부자는 다시 뒷마당의 항아리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개똥으로 변했던 금덩이들이 다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때 어디선가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보물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눔의 마음이 있을 때 금은 진짜 금이 됩니다. 욕심만 있을 때 금은 개똥만도 못한 것이 되지요. 김 부자는 활짝 웃었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그 후로 김 부자는 더 이상 욕심쟁이 부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착한 부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마을에 굶주린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 도왔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책이 필요하면 사다 주었고, 마을에 다리가 필요하면 직접 나서서 만들었지요. 신기한 건 그렇게 많이 나눠줘도 김 부자의 재산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났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게 진짜 보물이구나. 김 부자의 집에는 항상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밤에 뒷마당에 묻어둔 항아리의 금덩이들은 언제나 환하게 빛났답니다. 어느 날 김 부자는 스님이 준 돌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그런데 돌이 서서히 투명해지면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떠올랐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돌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짜 보물을 만드는 돌이 되었으니까요. 돌은 반짝이는 빛이 되어 사라졌어요. 하지만 김 부자는 슬프지 않았어요.
이제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했으니까요. 진짜 보물은 함께 나누는 마음이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돈, 장난감, 맛있는 음식? 아니면 가족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따뜻한 마음? 김부자처럼 진짜 보물은 혼자 가질 때보다 나눌 때 더 빛이 난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신막정 대감댁의 비밀. 옛날 한양에 신막정이라는 대감님이 살았어요. 대감님은 새로 산 넓고 멋진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상한 일이 자꾸만 일어났답니다. 밤만 되면 대문이 저절로 열리고 마당에서는 누군가 거니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에서는 그릇이 덜그럭거리고 사랑방에서는 낡은 책장이 바스락거렸지요. 으악! 무슨 소리야? 하인들은 무서워서 달아나고 가족들도 밤마다 떨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 집엔 분명 무언가가 살고 있어. 대감님은 집을 둘러보았지만 낮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저 평범한 집일 뿐이었지요. 소문을 들은 해각 스님이 대감댁을 찾아왔어요. 대감님, 제가 하룻밤 묵으며 이 집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님은 사랑방에 홀로 앉아 밤을 기다렸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고요한 정적이 흘렀지요. 밤이 깊어지자 저절로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부엌 쪽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어요. 누구시오? 이 집에 왜 머물러 계시오? 그러자 바람처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나는 이 집에 사는 귀신이 아니라오. 나는 이 집에 숨겨진 물건이오. 스님은 다음날 아침 대감님을 불러 말했어요. 이 집에는 귀신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 어딘가에 옛날 주인이 남긴 중요한 물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물건이 찾아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물건이라니요? 무슨 물건이 그런 이상한 일을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까? 옛날부터 오래된 물건에는 정령이 깃든다고 합니다. 특히 주인의 한이나 소원이 담긴 물건은 더욱 그렇죠. 대감님과 스님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사랑방의 오래된 책장 뒤편 벽 틈새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어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지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옛날 편지와 작은 은비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이 집을 짓느라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썼소. 이 비녀는 아내가 시집 올 때 받은 유일한 보물이요.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가 함께 꿈꾸던 이 집만은 잘 지켜지길 바라오. 부디 이 집에 사는 이들이 행복하길. 대감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집의 처음 주인이 아내를 그리워하며 남긴 물건이로군요. 스님은 마당에 작은 제단을 차렸어요. 맑은 물과 과일 그리고 하얀 꽃을 올려놓았지요. 이 집을 사랑한 영혼이시여, 당신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이 집은 좋은 분께서 잘 가꾸고 계십니다. 이제 마음 놓고 편히 떠나소서. 스님이 독경을 하자 이상하게도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누군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지요. 대감님은 은비녀와 편지를 정성껏 땅에 묻어주었어요. 작은 돌비석도 세웠답니다.
이 집을 사랑한 영혼을 기리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은 딱 멈췄어요.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았고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집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답니다. 오히려 집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마당의 꽃들은 더욱 곱게 피어났고 가족들은 밤마다 편안히 잠들 수 있었지요. 대감님은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귀신이 무서워 도망가려 했는데 알고 보니 그저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군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세상에는 무섭게 보이는 것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이야기가 있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막정 대감은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가끔 봄밤에 은은한 꽃향기가 창문으로 들어오면 대감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어요. 옛 주인께서 우리가 잘 지내는 걸 보고 기뻐하시나 봐. 대감님은 집을 항상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었어요. 손님이 오면 집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물건에도 집에도 마음이 담기면 영혼이 깃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대해야 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집에도 오래된 물건이 있나요? 할머니의 반지, 할아버지의 시계, 엄마의 낡은 인형. 그 물건들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옛날 사람들이 말하던 정성이랍니다. 오늘 별빛 동화방에서 들려드린 두 가지 신비로운 옛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따뜻한 여운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도 포근하고 아름다운 꿈 꾸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